이번 산불의 특징은 먼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했다는 것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초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만 해도 40여 건에 달합니다. 삽시간에 대형화된 것도 이번 산불의 특징입니다. 울진에서 시작돼 하루 만에 도 경계를 넘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왜일까? 진화 헬기가 쓸 물조차 모자랄 만큼 지독한 가뭄이 계속돼 왔다고 주민들은 한탄했습니다. 그러고 가물은 그러니까 거기 물 뜨는데도 물 양도 지금 적고 그렇죠. 겨울이 비가 안 온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네. 계곡도 다 말라 있더라고요. 예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건조했던 겨울, 눈도 비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자주 오는데 평소 한 100mm 정도 그 한 달 반 기간에 오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원래 왔었어야 돼. 3월 초 강원과 경북에는 이미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낙엽도 속까지 메말라 불을 끄고 지나간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불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지금 날이 가물어서 지중화가 되어서 불씨가 안에서 계속 살아나네요. 건조해진 날씨는 산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피해 면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거의 안 내리고 그나마 내린 눈도 과거에 비해서 증발산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내려도 과거 같으면 눈이 10cm 쌓여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지금은 이틀, 3일이 안 돼서 다 녹아버리거든요. 백두대간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산불은 기후위기 국가재난 혹은 기후위기 재난의 서막이지 않을까. 고온 건조해지는 겨울 날씨는 산불의 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먼저 산림 습도에 따른 산불 취약성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잘 마른 건조한 낙엽과 습기를 머금은 낙엽에 불을 붙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세 좋게 타들어가던 불은 습한 낙엽에 도달하자 화세가 기울더니 스스로 꺼졌습니다. 불꽃에 바로 닿아도 연기가 날 뿐 발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산이 메말라 있지 않았다면 이번 산불도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또 다른 이유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일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따가 풍속을 한번 부여했을 때 이 화염의 형상을 한번 잘 주기 있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초속 2m의 바람을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2m/s 정도면 지금 저희가 자연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누워서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속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지금 4를 줬습니다. 4를 줬더니 더 누워버리죠. 거의 지표면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봄철 평균 풍속인 초속 4-5m만 되어도 불씨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봄철 동해안의 강풍은 이보다 몇 배나 더 강합니다. 동해안 지역에 양간 지풍, 팬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순간 최대 풍속 35m 정도 붑니다. 이때를 상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봄철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며 생기는 양간지풍. 산맥 상층의 따뜻한 공기가 좁은 바람길을 통과하여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바람이 속도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울진에서는 초속 20m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3시간 만에 3,000헥타르가 타버릴 정도로 유례없는 확산 속도, 달리는 오토바이 정도의 속도로 불씨가 날아다녔습니다. 산불이 커졌던 또 다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성을 지적합니다. 전통적으로 소나무 숲이 발달한 강원 경북 지역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송이버섯의 주 산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최대 고비가 됐던 금강송 군락지 인근 야산을 찾았습니다. 참담하게 타버린 소나무 숲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분을 품은 화렵수에 비해 기름 성분이 많은 소나무는 산불 취약도가 높다고 합니다. 산불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만 좀 타고 이쪽은 좀 살아남아 있어요. 이 정도 된 이런 활엽수들은 살 수가 있는데 소나무들은 이 정도만 돼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활엽수들은 산불을 확산시키는데 좀 어느 정도 방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만약에 소나무였다면 이 정도 화력이면 이렇게 타버렸을 거고 위에 소나무 이파리들이 수간화 현상에 의해서 큰 불길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 단순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불이 밑둥만 태우고 사그라든 흔적. 이처럼 화렵수가 섞인 호남림은 소나무 단순림에 비해 산불에 강합니다. 화렵수와 달리 소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기둥까지 타오르며 나무 전체가 불기둥으로 변하는 경향을 띱니다. 여기에 강풍이 불면 대형 산불이 되는 것입니다. 화렵수와 침엽수는 잎이 연소하는 양상도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의 굴참나무와 소나무 낙엽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화염의 크기와 지속시간 모두에서 소나무 잎이 훨씬 더 크고 더 오래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굴참나무 잎의 불은 거의 꺼진 뒤였지만 소나무 잎은 밀도 높은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타오릅니다. 화렵수는 잎이 상당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급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이루어졌죠, 지금. 이렇게 뒤집어도 다시 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 연소가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이 침엽수는 잎이 상당히 바늘 같습니다. 이 바늘 같은 잎들이 포개고 포개다 보니까 산소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꺼진 듯 보였던 소나무 낙엽을 들추자 또다시 잔불이 살아났습니다. 겉표면은 마치 탄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불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다시 재발화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침엽수, 소나무의 특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왕의 목재로 보호됐던 금강송 군락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목재와 연료로 가치가 높고 화렵수와 달리 곱게 자라는 소나무를 선호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송이버섯 산지로 주민들의 수입원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의 위험을 높이는 소나무 위주의 산림 경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나무림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소나무림이 먼저 발달한 숲에서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린 나무로 자라는 낙엽화렵수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숲가꾸기 환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에 강한 낙엽화렵수를 다 베버리고 소나무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 것이죠. 이게 3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화재에 취약한 숲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